조보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안유환 교수 그 PC용 모듈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포스코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철강협회 모듈러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스틸 모듈러 공법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전반적인 국내 모듈러 산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듈러 건축이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인데, 이제 OSC나 혹은 프리팹 혹은 다른 조립식 건축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모듈러 건축이라고 하면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태상으로 3차원 볼륨, 그리고 두 번째, 사전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하는데 상당 부분의 마감재까지도 혹은 설비까지도 미리 제작을 한다. 그런 의미. 그리고 마찬가지 세 번째, 공장에서 매니팩처링 한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OSC라고 하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OSC의 C가 컨스트럭션이기 때문에 건축과 토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외에서도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재료들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립식 건축, 프리팹, 빌딩 마찬가지 사전 제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맥킨지 리포트에서는 이제 12가지 카테고리로 이런 이제 사전 제작 건축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맨 왼쪽에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D 패널, 그리고 아주 단순한 부재에서부터 이제 맨 오른쪽 끝에 복합적인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3차원 볼륨으로 제작하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이제 모듈러 건축 관련해서 가장 고층의 향상된 그런 성능을 보이는 프로젝트가 이제 영국에 있는 이 비전 모듈러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설계한 이제 영국 HTA라는 설계 사무소에서 작업을 했는데, 보시면 볼륨메트릭 모듈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5번이죠. 사용이 되는데, 그거 외에 디자인적인 목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발코니나 혹은 일부 패널 혹은 이제 커튼홀 패널, 이런 부분들은 또 2D 패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듈러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재료에 따라서는 이제 세 가지 재료가 다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틸을 이용한 모듈러 공법이고, 해외에서도 이제 스틸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층화가 쉽고 대공관화도 쉽고 또 생산 자동화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스틸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썼을 때는 이제 내화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 물론 이제 내화 기준이나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서 이제 저 부분은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건설이나 아까 발표했던 지금 NIB 같은 회사들에서 하는 이제 콘크리트 모듈이죠. 그러니까 일반 PC 모듈을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이제 볼륨메트릭으로 모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국내에서는 이제 RC의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일단은 중량이어서 대용량의 크레인이 필요하고 또 현장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다. 마감 작업들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목재인데요. 목재는 이제 공장 생산 자동화가 가장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생산 자동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목재이기 때문에 고층화가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혹은 사이트의 조건별로, 층수별로, 아니면 용도별로 우리가 적합한 어떤 재료나 공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K 모듈러 시장, 국내 모듈러 시장의 트렌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03년도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가
그 신기초등학교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서울에 있는 신기초등학교 프로젝트를 2003년도에 포스코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영국에 있는 이제 디자인 뷰로라는 설계사랑 같이 공동으로 설계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초창기에는 주로 그 공공기관, 학교나 문막사 위주로 적용을 했고, 그 후에 이제 2008년 이후로는 이제 오피스나 혹은 뭐 기숙사 혹은 뭐 수출용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제 후반으로 오면서 주거용 건물로 이제 적용 분야가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고층이라든지 스마트 스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적용이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는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층 모듈러 시장이 천천히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고요. 또 스마트 스쿨을 대량으로 발주를 하면서 모듈러 제작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한 두세 개 정도 업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10개 이상, 뭐 좀 작은 업체들까지 다 합치면 20개 이상의 제작사들이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LH나 뭐 GH 같은 공공기관에서 또 모듈러 주택을 대량 발주하기 시작했고, 또 대형 건설사, 뭐 GS건설이나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DLENC 뭐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시장에 속속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고층 모듈러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크로이돈 타워 2 50층짜리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2023년 이제 2년도 안 됐죠. 이제 준공을 한 50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HTA라는 설계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 기간은 28개월, 이제 2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이게 만약에 그 모듈러가 아니고 이제 IC로 했다면 이제 런던 시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4, 5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평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스튜디오 타입이라든지 2모듈, 3모듈, 4모듈까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철강협회랑 저희 아주대에서 같이 그 매년 모듈러 건축 시장을 전체 시장을 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도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보니까 이제 5,600억 정도로 작년도 시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가 이제 8,000억이 넘었었는데, 저 때는 학교 시장이 워낙 커져서 저렇게 이제 툭 튀어 올라왔고, 근데 작년에 5,600억,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약 한 5,200억 정도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한 뭐 6,000억, 7,000억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로는 36.9, 상당히 엄청나게 큰 성장률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수치를 가지고, 물론 약간의 그 가정이 있습니다만, 당분간 저런 이제 성장률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2030년에는 한 3.7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희망 섞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자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안 하고, 국내의 그 건축 부분의 전체 그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가 만약에 1% 아니면 2%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가진다면 최소 한 1조에서 최대 한 4조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는 저희가 생각했던 건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한 3, 4%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뭐 희망 섞인 그런 수치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이 모듈러 건축에 대한 혹은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제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합 기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거 조립식 건축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접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논문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직접 볼트로 접합하는 방식, 우리 그 용인영덕 13층짜리 프로젝트는 이제 맨 왼쪽에 저 직접 볼트 접합 방식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접합 철물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도의 접합 철물은 뭐 주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DLENC에서는 UHPC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GS건설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이제 자가 체결형, 그러니까 자동으로 체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관통형 접합. 그래서 케이블이나 혹은 뭐 강복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접합 방식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이제 저희 아주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만 했다고 특허만 냈다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뭐 내진 성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구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그 케이블 관통형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건데 저 부분이 실제로 이제 수평하중, 지진하중 오게 되면 이제 약간 갭이 이렇게 오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 할 것인지, 그리고 고층으로 갔을 때 저 접합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우측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어떤 메가 브레이스나 이런 횡력 저항 시스템이 같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만 이제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층화로 갔을 때는 IC 코어가 일반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저런 이제 메가 다이어프램이 사용이 되고요. 또 세종 5-1 블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계룡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맨 그 옥상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그 콘크리트 바닥판이 다이어프램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거 외에도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복도부를 이용해서 다이어프램 성능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모듈을 코어에다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쓴다든지 뭐 이 왼쪽 사진은 그 용인영덕에서 적용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듈 간에 직접 이제 볼트를 이용해서 접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적용될 수 있고 이게 어떤 통일된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이제 내화가 관련된 기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스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내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진은 동영상인데요. 포스코에서 몇 년 전에 저 뒤에 오셨는데 포스코에서 실물로 이제 내화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실험을 우리가 해보면 여기 지금 화재가 이제 2시간 동안 그 화재가 발생을 해도 저 상부 모듈이나 측부에 그 화재가 전파되지 않고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저런 방식으로 실물로 실험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성능이 확보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그 기준에서 이거를 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재 단위로만 성능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착수한 이제 국토부 연구단에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설계 기준에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이제 좀 보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최근에 이것도 이제 포스코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벽체라든지 바닥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기둥이고 여기는 벽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기둥을 따로 내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벽체는 또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복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포스코에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벽체 안에 그 구조부재를 넣어서 내화를 하면 충분히 성능이 확보된다. 그래서 벽체 같은 경우는 3시간 내화 성능을 확보를 했고요. 바닥도 2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이제 모든 고층을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화 성능 평가 기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능 향상 중에 이제 하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건축물이 항상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건축에서도 하자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 그 다음에 모듈 제작 단계, 운송, 사용 단계, 각각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핵심 기술은 이제 공장 생산 자동화 기술입니다. 공장 생산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컨베이어를 이용한 자동차처럼 연속 생산 방식을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아직은 이제 고정 생산 방식, 즉 모듈을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방식 다 사용이 됐었고요. 유창 ENC에서도 벌써 10년 전에 이런 연속 생산 방식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각각은 장단점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모듈 배치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지 뭐 AI 기술들을 활용하면 생산 자동화가 또 용이하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는 공기 단축 기술입니다. 공기 단축에 의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즉 이제 기존 공법을 가지고 하나를 할 때 모듈러 방식을 이용해서 두 번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금융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 최소화 뭐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듈러 주택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에 좀 새롭게 제가 추가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 제도적 미흡, 성공의 경험 부족, 여전히 작은 시장 이런 것들이 약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기술 혁신입니다. 고층화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도 개선,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로 카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 툴들을 제공을 하면서 모듈러 공법의 특성을 반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해외 진출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사우디 이제 옥사곤 빌리지, 우리 네옴 프로젝트라고 잘 알고 있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프로젝트인데 저렇게 네 가지 타입의 모듈을 가지고 전체 도시를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글로벌 모듈러 회사들이 다 여기에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유창이나 플래넴 이런 회사들은 또 해외 모듈을 수출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미래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가능한 주택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스코에서 만들었던 이제 WPR 평창 미디어 레지던스가 지금 바로 인접한 부지로 지금 이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 평창에 가서 보시면 이 모델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바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뭐 200억 넘는 공사비를 가지고 건물을 통째로 옮겼다라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 오늘 저기 LH에서 같이 오셨는데 LH에서 그 표준형 모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대하고 그다음에 플래넴, 유창 그리고 A 플러스 설계사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우리 세종 5-1 왼쪽에 있는 그리고 이제 GS건설에서 하고 있는 시흥 거모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평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평면과 이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36제곱미터 그리고 46형 그 다음에 54형 세 가지 타입의 표준 모델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이제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거의 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가능하면 표준화된 모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겠다. 그것을 위한 모델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36형 요 왼쪽 모델은 아마 이제 11월 초에 여기 킨텍스에서 실물로 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한번 보시면 아마 실물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K 모듈러 주택, 모듈러 건축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